두 번째 입문자 이수연입니다. 앞서 예솔 씨가 말한 당위적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에 더해 저는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있음에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은 전체가 혼동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국정 혼란 그리고 국정 마비가 됐고 그 영향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외교적 시선 등 다방면에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 규명에 쏠려 있어 다른 일에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떳떳이 자신의 잘못은 없는 듯 대국민 담화에서 피해자인 척 계속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는 하지 않고 타이틀은 지키면서도 국정 혼란이 시작된 10월 말 이후로부터 친물 대통령 체제에 돌입하여 대통령이 할 일인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대통령 부재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매주 열리는 수석비서과 회의는 국정 마비가 된 10월 말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고 또한 청와대의 국정 컨트롤 타워 기능이 상실하면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내년 계획 중에 있는 내년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업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보고 자체가 가능할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회는 지금 탄핵소추안 발의 때문에 400조 원의 내년 슈퍼 예산안 심의는 건성건성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던 문화사업의 작년 예산은 무려 3,569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처럼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심의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지금 현 상황이 경제 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이전보다 0.4% 낮춰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 사건으로 인해 경제에 타격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위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가 떨어진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와의 초기 외교 정책 대응에도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이렇게 대통령의 기능이 잃은 상태에서 임기가 지속된다면 국가 안보, 즉 국내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하는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부터 잃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공포와 걱정 그리고 분노 상태로 국가에 대한 신뢰를 더 잃게 될 것입니다. 국민 대표자인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직함과 권력으로 남에게 위임하고 남용하여 이런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걸 모자라 그 이후에 자신의 일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용한 권력의 힘의 세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표정사님이세요. 네, 첫 번째 입문 잘 들었습니다. 교차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입문 부분 그거로서 대통령의 실질적인 공백으로 인한 큰 국정의 마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 맞습니까? 네. 저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 그러면 그 국정 공백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론적인 문제는 나중에 승희 씨께서 방법론적으로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언론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예. 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저희 반대측 의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정에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사태는 지금의 어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태보다 더 큰 국정의 공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야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 있음으로써의 문제나 이제 더 나아가서 그분 말고 다른 분이 오셨을 때의 문제나 지금 이 사안들로 인해서 다시 돌아볼 기회조차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멈추고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부연을 드리면 그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이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거국 중립 내각이다 아니면 총리를 선임해야 된다 아니면 현직 총리를 계속돼야 된다라는 네. 있는데 그러면 국정은 혼란이 더 가중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반대측 두 번째 인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인성 씨가 두 명에서 세 명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러면 반대 2랑 반대 3를 같다 생각해요. 아니, 그게 끝내서. 질문해. 네, 네, 저는 반대쪽 두 번째 토론자 나인성이라고 합니다. 네, 찬성 측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반대 측에서는 다른 종류의 혼란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임기를 헌법에 박아두고 국회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그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대통령 임기를 마음대로 4년을 줄이던가 아니면 잘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8년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하면 매번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따라서 대통령 빨리 내려와야 된다 아니면 좀 더 해도 된다 이렇게 늘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질서 있게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게 이렇게 5년이라는 기간을 헌법에 규정해 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유일한 예는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탄핵입니다. 이렇게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탄핵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쭉 임기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대통령과 국회, 여야가 합의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냥 빨리 하야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주위에서 분쟁을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가해자인 운전자랑 피해자가 적절한 급여에 합의를 하면 이제 둘 다 물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둘 다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야를 해서 내려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하야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 2명이 오케이 하면 끝나지만 대통령의 하야와 관련된 것은 거의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300명의 국회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하야한 경우가 해외에도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닉슨 대통령이라고 왼쪽에 있는데 이분은 거의 탄핵 직전까지 갔죠. 그래서 이분이 사임한 다음에 미국은 부통령이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됐는데 승계받은 부통령이 대통령을 사면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들 간에 이제 정치적 연관이 있고 아니면 이제 부패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몇 년 동안 이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처럼 이제 사임을 하는 조건으로 아니면 하야하는 조건으로 다른 카드를 내걸어서 하야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의 전 대통령 모셰 카차브라는 분이 계셨는데 성폭행 혐의가 제기되자 이제 형량을 검찰과 딜을 해가지고 자기가 인정하는 대신에 실형을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야를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야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하야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유인책이 제공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불행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또는 하야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하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계속 하야를 요구하게 된다면
결국은 국회 또는 이제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그 하야를 택하게 하기 위해서 상언하는 유인책 또는 뭐 예우라든지 아니면 사면 등을 제공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과 반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자, 필차 조사해주세요. 예솔 씨가 나인성 씨.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네, 대통령의 3차 대국민 정을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진짜 문제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보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하야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단 대통령이 그 국회 결정에 따라서 하야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한 다음에 그것을 번복한 적도 있고 또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하야는 여야의 합의에 따른 하야이기 때문에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정치 세력의 타협을 수반하는 하야고 무조건적인 하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면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하야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탄핵이 가결되면 네. 지금 현 총리에게 권한 대행이 넘어가게 되는데 네. 지금 총리가 박근혜 내각에서의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총리와의 관계가 없을 것, 정치적 관계가 부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도 대통령 임명하였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박근혜와 연관이 있고 뭐 공범이라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의 권한 대행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돼 있고 총리가 완전히 그 대통령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결정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노무현 탄핵안이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도 고건 국무총리가 대응을 하는데 그때도 완전 중요한 결정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논의되지 않아서 계속 감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는 이제 하야랑 달리 그 법정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대행 태세가 그 노무현 때처럼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차를 오케이. 네, 시간 끝났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다음 찬성 측 세 번째 입론자. 네, 자, 둘 다 준비 많이 했네요. 좋습니다. 네, 또 텀블러 한번 먹고. 세 번째 남승희 씨. 네. 큐. 네, 안녕하세요. 찬선 측 세 번째 민론자를 맡은 남승입니다. 제 감기가 심해요. 그래. 저는 앞에서 다루었던 대통령이 현재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나아가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현재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왜 하야를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탄핵과 하야입니다. 이 탄핵과 하야 두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법적인 강제성의 유무인데요. 탄핵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뒤 강제적으로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탄핵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인 국회의 표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이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탄핵이라는 방법에는 불확실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선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동요가 예상되는데요. 탄핵이 불가한 시점에서 저희는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야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향후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탄핵에 대한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전혀
여전히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현재까지는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로 인해 이 탄핵을 판단할 법적인 근거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얼마 전 출범한 특별검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특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이 상당히 분분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특검 수사 진행을 고려할 때 최소 넉 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문제는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탄핵이 되었을 경우 2달 뒤 치러야 할 대선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대선 6개월 전에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2달이란 기간은 각 당에서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정하고 또 국민들이 대선 후보를 신중하게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탄핵 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미리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오늘 탄핵안이 통과된 뒤 국회에서 국정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대통령에 대한 하야의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여 밝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기에 국회는 여야 간 합의를 거쳐 그 일정과 절차를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탄핵 전국을 수습할 로드맵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명시적으로 정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훨씬 더 안정된 국정 운영, 나아가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께서는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미리 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하지만 대통령의 사임 시기를 밝히는 것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어도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법적 효과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국회는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하야의 시점을 정하는 것을 최대한 고민해야 하고 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의 임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 예, 물 유명하게 왔는데 찬성하는 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우선 그 불확실성 때문에 네. 탄핵을 하지 말고 하야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를 국회에서 이미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도해보지 않고 왜 하야 쪽으로 가야 된다는 듯이 말씀하셨는지. 사실 저희 주장이 하야해야 하는 건데요. 예. 하야해야 한다는데 저희가 탄핵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 현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탄핵에 대한 국회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 이 상황에서도 하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탄핵에 대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예시를 든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예시를 든 게 대통령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해야 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면 그냥 쉽게 탄핵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불확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법적 근거를 입증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할 때 판정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대통령은 현재 자리에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불소추 특권이라고 검찰 조사를 이렇게 안 받을 수 있는 거부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뤄봤을 때 그 헌법재판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검찰 조사, 특검을 포함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그러한 불확실성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탄핵안이 3월 12일 날 통과되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5월 14일 날 그게 결정이 나는데 이게 2달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월에 해야 한다 이런 안들은 사실 그것보다 더 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무현 대통령 때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의 차이점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자신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 가지고 있는 현재 검찰 조사에 커다란 방해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전 사례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임명자 네? 네? 세 번. 네. 임명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둘이서 생명을 표현하고. 자, 큐. 예. 어디서 본 것 같은 이제 세 번째 토론자인데요. 예. 찬성층 본 거 잘 들었습니다. 그 국민의 의사에 대한 말씀을 중간에 찬성층에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제 국민 주권을 중심으로 그 박근혜 하야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 고대 로마에서처럼 그 폴리스에 모여서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이러한 형식의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그 이 대의 민주주의는 국가의 모든 정책에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자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대표자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받는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일단 대표자가 선출이 되면 그 대표자의 권력은 정당한 것으로 그 임기 동안 간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자의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도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매번 국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볼 필요 없이 그 대표자는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지성에 의거하여 이제 자유위임하에 이 본인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설령 뭐 국민의 95%가 원한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가 거기에 바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 2011년에 서울에 사셨던 분은 무상급식에 대한 투표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무상급식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그 법조계에서는 이거를 그냥 참조형 투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투표를 하였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의 결과를 참조해서 정치인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되는 것입니다. 예, 다시 이제 헌법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우리나라 헌법은 여기 이 나치가 아니라 그 바이마르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 제 43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다들 쫙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넘겨주세요. 예, 그 제국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에 국민 투표로 대통령의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있었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 투표를 쫙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끝낼 수 있죠. 근데 이 바이마르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넘어오면서 이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제가 된 이유를 들자면 그 결정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충동적인 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몇 달 전에 영국 그 유럽 연방을 탈퇴한 브렉시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사람들을 후회하면서 이제 구글에 가서 영국이 연방을 탈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을 이제 뒤늦게 검색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투표를 했다면 브렉시트가 가결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것을 빼뜨린 것이 우리나라 이제 정부를 수립할 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도인 국민 소환제, 국민 소환 대표자를 소환하여서 끌어내리는 제도는 우리가 이름을 아는 국가들 중에서는 이제 베네수엘라 정도밖에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5%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하야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촛불 민심,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은 쭉 하락하였습니다. 김영삼도 6%까지 내려간 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12%, 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21%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을 선출직에서 쫓아낼 때는 그 대통령을 처음에 선거를 통해서 뽑아준 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택한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지금 현 상황이 국민들의 충동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추론을 할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여 네. 지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탄핵을 주장하셨는데 가결이 된다 해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떠한 사실인지가 지금 판명이 안 났는데 현재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안이 이제 가결되면 그다음부터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헌법재판소도 이를 심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좀 더 진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위가 직위에서 발탁되긴 하지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논하면서 대면 조사를 그때도 거부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이제 법적인 논의들이 많은데 그 헌법 교과서 20개 중에서 19개가 이제 그 불소추 특권은 이제 검찰에 의해서 그 소추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특권이고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조사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임명이 되게 되는데 네. 지금 야당이 황교안 총리를 원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 여야 간의 다툼은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황교안 총리의 직무가 이제 그때 가서 또 위원회는 황교안도 이제 공범을 같이 가서 탄핵해야 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뭐 그거를 떠나서 황교안 총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새누리당의 이익 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익을 대변하는 큰 행동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